은빛 발톱과 순백의 소년 15화. 세인트 오로라 대학병원. VIP실. 세인트 오로라 병원 최고층인 VIP실은 대기업 회장급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는 특별구역이다.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면 병실을 지키고 있는 경호원들이 눈에 띄었다.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으면 고요함만 가득했을 VIP층인 가장 안쪽에 위치한 넓은 병실에서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분주히 움직이는 간호사들이 보였다. 5명의 의사가 붙어 있는 고급스러운 침실엔 혼수 상태인 설아가 누워 있었다. 정신없는 가운데 병실 한쪽 구석 벽에 기대어 침대 쪽을 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설아를 구해준 그 남자였다. 남자에게로 60대 중반의 의사가 다가왔다. 의사의 낯빛은 그리 밝지 않았다. 말없이 서 있던 남자가 나직이 물었다. 상태는? 투약한 약의 양이 정량을 넘은 상태라 중간에 쇼크가 와서 위험하긴 했으나 고비는 넘겼습니다. 저 학생의 몸에 있던 최음제는 위세척으로 말끔히 제거는 했습니다. 현재는 안정되었고 최음제 일부는 이미 흡수가 된 상태라서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더군다나 회장님께서 주셨던 그 약이 아무래도 불법으로 유통된 검증되지 않은 약품인지라 후유증이 올 가능성도 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기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감정 왜곡이라든지 탈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도 올 수도 있고요. 남자는 수액을 맡고 있는 설아에게 시선을 두며 이어 말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군. 다 끝난 건가? 예. 모든 처치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 금방 깨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환자 회복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면 하루, 길면 이틀 걸릴 것 같습니다. 깨어났다고 해도 당장 퇴원은 불가합니다.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하니까요. 알았어. 이젠 내가 있도록 하지. 수고했어. 의사는 회장이라 불리는 남자에게 깍듯이 인사하고는 대기하고 있던 의사와 간호사를 데리고 병실을 나갔다. 시끄러웠던 병실이 다시 고요해지고 목석처럼 서 있던 남자가 들고 있던 재킷을 소파에 던져두고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남자는 링거를 꼽은 뽀얀 팔을 이불 속으로 넣어주고는 의자에 기대어 맨손으로 제 얼굴을 문지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노크도 없이 병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던 남자는 들어온 이가 누군지 안다는 듯 편하게 말했다. 쉬고 있지. 왜 와? 견딜만해요. 언뜻 봐도 어려 보이는 아이는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안마를 시작했다. 붉은 핏빛의 짧은 머리, 외모는 남성적인 조각상 같은 비율에 강인한 이미지를 가졌다.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 하나가 존재감을 드러내며 섹시함 마저 들었으며 구릿빛 피부의 나이는 설아의 나이와 같아 보였다. 붉은 머리 아이의 외모는 마치 하랑과 복사를 해놓은 것처럼 무척이나 닮아 있었다. 거기 시원하네.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뭉쳤거든요. 오랜만에 격렬한 몸싸움을 했더니 나도 이젠 늙어나 봐. 남자의 말에 어깨를 주무르는 붉은 머리의 아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직 35살밖에 안 먹었으면서 그 얼굴로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눈을 감고서 안마를 받고 있는 남자의 입술이 호선을 그리며 웃었다. 웃던 남자가 고개를 바로하며 제 어깨를 주무르고 있는 남자의 손을 잡아 옆으로 끌어당겼다. 붉은 머리 남자는 저를 끌어당기는 남자의 힘에 이끌려 빈 의자에 앉았다. 고른 숨을 내쉬고 있지만 악몽이라도 꾸는 건지 이마엔 식은 땀과 함께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설아를 바라보던 남자가 옆에 놓아둔 수건을 들어 이마를 닦아주며 말문을 열었다. 지금쯤 연락받았을 거야. 내가 쪽지 남겨뒀거든. 정말로 안 만나도 되겠어?
앞뒤 내용은 모두 자르고 결론만 얘기한 문맥이었지만 붉은 머리 아이의 표정은 그걸 알아들었다는 듯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다. 핏빛으로 빛나는 눈동자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잠겨 있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세상 참 좁네요. 저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게 태강님은 알고 계셨어요? 붉은 머리 남자가 설아의 땀을 닦아주는 남자에게 태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태강은 덤덤한 뜨거워진 수건을 다시 얼음물에 담가 꾹 짜내며 입을 열었다. 좀 됐어. 궁금해서 내 뒷조사를 좀 해보다가 우연히 너한테는 말하려고 했어. 괜찮아요. 저 그런 걸로 화내지 않아요. 제가 태강님께 화낼 일이 뭐 있겠어요. 태강은 말없이 한쪽 눈썹을 축혀 올리며 차가워진 수건으로 다시 설아의 얼굴을 닦았다. 그러다 남자가 그냥 툭 뱉어내듯 말을 던졌다. 근데 이 녀석도 루가루로 변하던데 그건 좀 뜻밖이었어. 넌 알고 있었지? 함께 연구소에 있었잖아. 아, 네, 태강님도 보셨겠네요. 붉은 머리 남자의 말에 태강은 덤덤한 얼굴로 눈썹만 축혀 올렸다. 내리며 다시 끙끙대는 설아의 얼굴에 나는 땀을 닦아주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붉은 머리 아이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악몽을 꾸나 봐요. 그렇겠지. 무서운 일을 당했으니까. 근데 얘 부모들도 대책 없네. 이런 애를 그렇게 혼자 두다니 말이야. 보모라는 말에 붉은 아이가 피식 웃었다. 설아의 얼굴을 열심히 닦아주던 태강이 옆을 힐긋 바라보며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힘들 텐데 들어가 있어. 지하에 상철이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 네, 고마워요, 태강님. 별걸 다. 붉은 머리 남자는 태강을 따스한 눈길로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갔다. 설아와 둘만 남은 태강은 미류 일행을 기다리며 설아를 간호했다. 그 손길은 무척이나 다정하고 따스했다. 입고 있던 수투가 주름이 지도록 떠나지 않고 설아 곁을 지키며 땀을 닦아주고 있던 태강이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들여다봤다. 새벽 6시 이제 도착할 때가 되었군. 아니다 다를까 태강이 속으로 생각하기 무섭게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기다리던 손님이 온 것 같다는 생각에 태강이 수건을 테이블에 내려두고 시끄러운 손님들을 마중 나갔다. 회장님의 허락 없인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입원해 있는 설아라는 아이 보호자라니까. 오라고 해서 왔더니 보호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 무슨 경우야. VIP실이 시끄러울 정도로 고성방가를 외치는 인물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미류였다. 에녹과 카이, 흑우는 감정이 격하게 흥분한 미류를 만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경호원이 미류 일행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태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초대한 손님이야 얘기했을 텐데 조금 있다가 손님이 찾아올 것이니 정중히 모시라고 말이야. 낮지만 무게가 실린 힘 있는 목소리였다. 경호원들은 그 목소리에 양측으로 갈라지며 태강에게 고개를 숙였다. 앞에 서 있던 경호원 한 명이 태강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분들의 인상차기를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말고 내 손님들한테 해야지. 태강의 말에 경호원들은 일제히 미류 일행에게 몸을 돌려 깎듯이 인사하며 사과했다. 화가 폭발 직전이었던 미류는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지만 여차하면 경호원들을 죽이려 했던 그의 주먹이 힘없이 풀리며 아래로 내려왔다. 누구 하나 죽일 듯한 무서운 기세의 눈빛이 태강을 직시했다.